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부의 이요한 교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수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알려진 사실 혹은 관찰이나 경험, 연구 등을 통해 얻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 생활 전체가 데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분류하고 분석하거나 또는 재구성해서 일정한 주제나 스토리 혹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만들면 그제야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됩니다. 자, 이를 반영한 흐름이 바로 AI가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보를 만들어 활용하는 능력, 바로 딥러닝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였는데요. 이러한 딥러닝의 모습이야말로 이 대학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딥러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 학생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강의가 논리적이고 흥미롭다면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겠죠. 그래도 교수자들은 학생들이 이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거나 글을 쓰거나 또 발표를 하게 하죠. 이 글은 제 수업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다문화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한 후에 이 반대되는 이 두 이론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은 거의 베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베꼈는지 살펴보니까 이 두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두세 문장씩 가져다 베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급된 이론들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거를 파악하려고 이 소개글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에 대한 답을 쓰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대략 한 5에서 10%가량의 학생들이 이런 답안을 냅니다. 자, 이 글은 어떤 것 같나요? 베낀 부분이 반, 자신이 쓴 글이 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글에서도 이 두 이론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문구를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끼지 않는 세 번째 문단도 이 앞문단에서 정의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듣고 본 예를 가져다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약 50%가 넘는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상위 10%에서 20%가량의 학생들이 이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첫 문장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두 갈식으로 전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제를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소개하는 문구를 첫 문단에 담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내공인데요.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생들은 이 중급 수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중급 수준은 주어진 주제나 내용을 정의하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경험, 상식으로 연결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좀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교재에서 제시하는 이론들은 대체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론이 있고요. 그 이론에 도달하기 위한 하위 이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념들 간의 연관성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예시가 제시되는데 이 글은 이런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진 글이 많습니다. 교재에서 제시된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바로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치를 가지고 논리를 엮어내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이 상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응용하거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PBL, 과제 중심이니 문제 중심 교육 혹은
플립 러닝 같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도 이 학생들이 교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러한 역량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교재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 과정이나 절차를 담고 있는 이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글의 주장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글의 구조, 그리고 증거나 사례와의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교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셰글로페의 글을 300자로 요약해 보세요. 자, 이 글의 답을 잘 하려면 학생들은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이 방향성을 찾고 나서 이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하게 요약하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복잡한 글의 주장, 구조, 증거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글을 베끼거나 정의를 내리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좀 더 전략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그런 지시문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셰글로페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가로치고 뭐뭐뭐뭐이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뭐라고 하는 예를 사용했다. 이렇게 넣어주면 학생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이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추적하게 되죠. 다음을 볼까요? 셰글로페의 주장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주장의 핵심이 뭐뭐라는 것인지 혹은 뭐뭐라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자, 이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헷갈려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용을 잘못 짚어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수업 시간에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는 아주 전략적으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글을 아주 잘 쓰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라 이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의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시문은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셰글로페의 주장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땡땡땡이다. 그가 실시간 대화를 분석하는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이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 이유를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주장은 동시대에 제시되었던 스피치 액트와는 전혀 다른데 특히 땡땡땡에서 그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이 다른 이론이나 방법과의 차이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셰글로프는 2022년도에 뭐뭐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바로 땡땡땡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 문장은 인용을 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나 개념 등을 이 바로 따옴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셰글로프는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였는데 우선 뭐뭐뭐뭐에게 뭐뭐뭐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뭐뭐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뭐뭐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자가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추적하게 만들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이 결론에 대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이유를 쓰게 합니다. 복잡한데요. 저는 여러분께 우선 간단하게 이 한두 문장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큰 그림을 잡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이 쓰기를 쉽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 랩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실제 노트북을 작성하게 하는데요.
우선 수업 시작 직후에 예습해온 내용을 확인하거나 혹은 수업 중에 내용을 점검하거나 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민수 씨 뭐라고 썼어요?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학생들의 글을 읽고 이게 토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으로 나누어서 의논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라이팅 태스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 노트는 이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저처럼 이 기말에 모아서 훑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 3분 정도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교수자들이 이 1분 이상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 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갑니다.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그래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수업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읽어야 할 글이 되게 복잡하므로 소위 그래픽 오거나이저라는 것을 주고 글을 읽어가면서 채우게 합니다. 학생들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읽으면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리딩 연구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기말 리포트를 준비할 때 이 파일을 나눠주는데요. 아주 매우 상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윗부분에는 서론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글쓰기 연구에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언급할 것과 자세하게 언급할 것,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도 넣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술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교재를 읽을 때 전략적으로 교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와 토론 등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직서 리딩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서 리딩은 이 글을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한 챕터를 쪼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글을 주고 읽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토의를 하게 하는데 전문가는 이 같은 글을 읽어온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글을 읽어온 학생들을 2인 1조로 나누어 서로 가르치게 합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교재를 읽고 토의하고 가르치니까 내용의 이해를 잘하게 되죠. 자꾸 반복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 대화가 아주 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제시했던 방식의 글쓰기와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바꾸어서 파트너에게 가르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토의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A 글을 읽는 조이고 파란색은 B 글을 읽어온 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줍니다. 이 방식은 교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강의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지을 때 이게 남녀로 짓거나 학번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학생들이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이 딥러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아주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쓰기를 활용해서 이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티칭 중심에서 러닝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는 아주 새로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중요하므로 오늘 이 말씀드린 방법이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